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융단 폭격 대상자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잃어버린 5시간과 관련해서 진성호 방송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은 진성호 방송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수십 건의 유튜브, 블로그 등등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실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전혀 없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의 법률적인 자문 내지는 법률적인 결정을 하는 두뇌가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가 중요합니다. 자, 고민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민정은 9일 저녁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 화재가 있었던 지난 4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시중에 떠돌았다. 그렇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문서로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박광온입니다.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팩트가.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보면요, 역시 강원 산불 재난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정은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썼고 박광온은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둘의 미묘한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은 그동안 본인들한테 불리하기만 하면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남발했습니다. 누가 가짜뉴스를 판단합니까? 대단히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게다가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가짜뉴스의 공장이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광온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위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 유포자, 고민정이가 말한 최초 유포자는 진성호 방송입니다. 그런데 박광온이가 말하는 이 특위의 모니터링단의 분석은 다릅니다.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허위 조작 정보는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고 이후 극우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해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72건이 유포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최초 유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의 공개적 발언을 하고 언론들이 다 받아 썼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유포자가 다르다면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둘 중 한 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하나, 박광온이가 있는 허위조작정보대책 특위는 극우 유튜브 2개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박광온 당신은 극우라는 말을 아니? 당신 바보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극우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박광온이가 있는 이 특위는 극우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거야말로 모독 내지는 명예훼손입니다. 극우라는 단어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신들은 도대체가 민주당의 무슨 특위위원장이라는 작자가 또는 청와대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사실관계도 확인도 않고 단어 뜻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남발한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고민정의가 평정심을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문재인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평정심을 잃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최고의 권력기관이 청와대입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 두 개만 해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고소거리가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박광온이가 말한 이 특유의 이 문서로 되어 있는 이 정리, 분석 결과, 이것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고소거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박광온이는 제가 볼 때는 피렘입니다. 얼마나 박광온이가 이 브리핑에 관여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를 했다는 양반이 이 정도도 모릅니까?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박광온 의원 같은 잔챙이 같은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할 때는 박광온 의원이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무슨 법률 관련 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해집니다. 이 책임자는 이해찬입니다. 민주당 대표의 승인 아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광온 의원을 상대할 필요는 없겠죠.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겠죠. 두 번째, 고민정 부대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이런 서면 브리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모두가 문재인의 참모들입니다. 문재인의 비서들입니다. 대통령이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고민정 부대변인은 문재인의 지시로 이런 일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빨리 하십시오. 제발 좀 빨리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민정과 박광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두 사람을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이미 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영민 비서실장도 어쩌보면 희생양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고발한다는 것은 문재인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면 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비서실장이 이렇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비서실장이나 부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두 사람 잘라야죠. 아직까지 안정한 걸 보니까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해찬과 문재인 두 사람을 피의자로 제가 고발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고민정, 박광원 두 사람은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을 자신들이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온전한 상태로 이런 브리핑을 했을까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청와대의 부대변인, 그것도 대변인이 공석인 수석 부대변인이라면 최고 권력을 쥔 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 그럼 무력으로 때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최선의 품격도 없는 브리핑입니다. 세무조사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단말마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아팠다는 겁니까? 그것을 부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을 읽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정말 저는 이 청와대의 대변인의 품격, 수준,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광원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이 지적 수준, 품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이것 말고도 무슨 총선 정당의 후손? 어쨌든 막말의 대가들입니다. 두 사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부터 제가 먼저 법적 대응을 해야겠죠.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품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걱정도 됩니다. 이런 청와대와 여당을 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노영민 비서실장은 진성호를 고발하세요. 뭐 하십니까? 공포산 쏘신 겁니까? 협박하신 겁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민주당 특검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합니다.